자, 이쯤 되면 이제 주식을 그만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장을 보고 그만두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주식 영상을 올린 게 꽤 됐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대략 2017년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꽤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과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때는 카페에서도 많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주식을 그만두시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상승장이 돼서는 사람들이 많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 하락장, 여기서부터 하락장이라고 하면 1년, 2년 넘게 하락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장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상승장이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하락장이 되면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상승을 줬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줬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을 줬다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최근에도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대세 상승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뭘 특별히 더 안 하셔도 좋으니까 상승장은 그래도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금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주식에 묶여서 현금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그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제가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이 시장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고 전제하거나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변수를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에도 여유가 되신다면 버티시라고 저는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주식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차피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주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꿈도 못 꾸죠. 근데 결국 은퇴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주식으로 누군가 수익을 났더라라는 그 소문, 그리고 이야기들,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셨으면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괜히 이렇게 어정간하게 나가지 마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배에 힘을 꽉 주고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차피 이전 사이클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됐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단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타하는 시장도 역시나 상승장이면 더 수월해요. 물론 상승장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투매가 잘 나오고 시장이 어중간하니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분봉에 해당이 돼서 투매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좋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잘 안 팔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매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되고 매매가 더 수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하는 분들도 시장이 상승되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상승장을 이제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미국장도 오르고 있고 전체적인 자산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한국 시장은 그냥 오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다리셨다가 시장이 올라가거나 회복되는 걸 경험한다면 어떤 걸 배우시게 되겠어요? 아,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다음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느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어요? 시장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렇게 배워나가시는 겁니다. 현금이 정말 많다면 더 어떻게 하면 돼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돼요. 아무 때나 샀다가 시장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과 좀 오래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참 잘 보이셨다가 사라지는 분들의 닉네임이 기억이 나요. 한때는 전우였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거죠. 네, 다른 곳에서 뭐 잘 되시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경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주식은 무조건 경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희일비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는 선에서 주식 투자하는 건 좀 매우 괜찮다라고 봐요. 어차피 여러분이 개인연금을 넣고 계신다면 그것도 주식에 투자될 거고, 여러분의 국민연금도 주식에 투자될 거고, 주식과 이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돼요. 시장이 하락할 때 이 공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니까 원금을 회복하거나 또는 수익을 낸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배워나가는 거죠. 그럼 내가 쌌을 때, 좀 더 저렴할 때,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면서 막 부정적인 말만 계속 뱉을 때, 그때 샀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경험이고 배우는 거고, 그건 누구한테 가르쳐줘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